자, 이 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머지 전산회계 1급의 테마학습의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오류 수정하고요, 결산 그리고 장부 조회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65의 동산 태그로다가 회사 코드 변경을 해주시고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자, 이제 문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4, 문제 5, 이거 전산회계 이제 기출문제 있던 거죠. 자, 오류 수정 볼게요. 일반 전표의 매일 매출 전표 입력 골라서 하라는 거죠. 자, 7월 10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요, 그 날짜를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메인 매출 전표냐 일반 전표냐는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한 금액은 6월 25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예수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예수금으로 바꿔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7월 10일로 가보니까 세금과 공과로 돼 있죠. 이거를 그냥 예수금으로 바꿔줘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8월 9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처는, 이거 딱 봐도 매일 매출 전표 같죠? 오리산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산업이다.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이래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를 가보면 되겠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자,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9일이겠죠. 자, 보니까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라고 하시고, 요거를 우리산업,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끝났어요. 여기 6점이에요. 정말 꿀 빠는 거죠. 진짜 개꿀이죠. 자, 결산을 볼게요. 결산. 2016년 10월 1일에 영업부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임차 기간이 이제 이렇게 돼요. 1년 동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 지급하기로 했대요. 문제가 참 특이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나서 후불로 준다는 얘기겠죠.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오랄로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은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제가 일단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임차 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좀 길죠. 자, 긴데 6개월마다 한 번씩이에요. 그럼 6개월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 2016년도, 그죠? 그 다음에 10월 1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6개월을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12월 31일이 있겠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자, 요 3개월이 올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이 또 내년이 돼요. 그럼 요게 3월 31일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3월달이.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6개월이죠. 이 6개월에 대한 금액이 후불로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후불 6개월치가 600만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치는 3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을, 600만원이라는 돈을 3월 31일에 준다는 거죠. 근데 12월 31일 기점에 봤을 때는 3개월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라네. 3개월치 임차료는 인식을 해야 되고,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인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손익의 예상 또는 손익의 발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임차료가 되겠고요. 임차료.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서니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미지급 비용. 자, 이제 금액이죠. 금액은, 자, 이쪽에 보시면 얼마냐면 한 달에 100만원씩이니까 300만원 되겠습니다. 자,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00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분계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6개월치만 놓고 봤을 때,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 자, 우리가 10월 1일 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결산을 끼고 3월 31일까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중간에 12월 31일. 그래서 요거가 3개월치, 그다음에 요거가 3개월치. 근데 어쨌든 전체는 6개월치. 그렇죠? 요 시점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 시점에 12월 31일자로다가 차변의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0만원이죠? 한 달에 100만원씩인데, 3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으로다가, 자, 3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
나중에 3월 31일 가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은 인식한 미지급 비용은 빼요. 이때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모두 현금을 줬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다가 이때 600만 원을 후불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600이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 300만 원 미지급 비용이니까 이미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임차료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때 3개월 임차료 인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때 3개월 임차료 인식을 했으니까 맞죠? 수익비용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12월 31일 날 입력하셔야 되는 수동결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띄우고요. 12월 31일로 하시고요. 차변에 임차료 해주시고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죠. 네, 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당해연도 법인세 등은 3,500만원이며 라고 되어 있고 중간인합세액 1,200만원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85만 선납세금 계상되어 있다. 자, 이거는 자동결산 사항이니까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다음과 같다. 자, 이건 모두 몰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처리하는 방법. 자, 일단 순서는요, 자동결산을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서요, 입력할 사항을 다 하셨다면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들어가는 거죠. 자,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법인세 등에 대한 문제는 스크롤을 맨 아래쪽을 내리시면 이쪽에,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쪽에 법인세 등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문제가 뭐냐면 단기 법인세 등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 제시된 걸 보셔야 돼요.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중간인합세액은 1,200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법인세 등은 요 금액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금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액, 그러니까 3,500만원. 자, 컨트롤 K를 활용하면 좀 좋아요. 자, 내가 만들어야 될 법인세는 3,500만원인데 이 중에 1,285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2,215만원을 추가 계상하면 되겠다.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215만원을 컨트롤 V 추가 계상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선납세금하고, 선납세금은 이제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고, 똑같이. 자, 그럼 이쪽에 법인세 등이 이렇게 3,500만원 들어오게 되겠죠. 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나중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법인세가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말재고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기말재고. 기말재고를 입력할 때 하나 팁이 있습니다. 컨트롤 F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기말이라고 찾을 내용을 쳐주신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거. 기말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모든 책갈피를 눌러주시면 기말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쭉 올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한번 입력하면 이건 사라져요. 그래서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430만원이었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모든 책갈피를 누르면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 좀 내려보시면,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 제공품 재고액은 51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재고액 1480만원. 모든 책갈피를 하면 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요, 이 우측 상단에 보면 F3번 전표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F3번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시면 모든 게 다 결산이 끝나요. 자, 이제 확인사살 해봐야 되겠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가서 법인세 등이 맞게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보니까 단기 법인세 등이 3,500만원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죠? 자, 이쪽에 맨 아래쪽을 보시면, 자, 법인세 등이 있죠? 자, 이쪽에 맨 아래쪽을 보시니까, 단기 법인세 등이 선납세금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추가 계상에 2,215만원 입력한 것까지 모두 반영해서 3,500원을 맞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문제를 넘어갈게요. 조회 문제.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특정한 기간을 주어졌고요. 외상매총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은 어디서 조회하냐면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총계정, 자, 요거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총 계정 원장.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계정 과목의 어떤 회수라든가 지급에 대한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가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월별로 물어봤으니까 월로 갈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108, 108. 자,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으니까 4월 달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달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은 4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월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6월 30일 현재 비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나 증가?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대부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를 띄우시고요. 자, 현재 물어보는 게 6월 30일 현재를 물어봤죠? 그러면 06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단기가 있고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비유동 부채를 물어봤죠. 자, 그럼 컨트롤 F를 눌러서요. 비유동 부채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넘어가요. 비유동 부채. 바로 내려갔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금액 있죠. 요 금액하고 요 금액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컨트롤 K를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K를 사용해서 208, 342, 848 해주고 빼기 163, 219, 848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있는 금액을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고 여기 있는 금액을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금액이 4,512만 3천원만큼이 차이가 난다.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015년 일기 예정신고 기간 중이라고 되는데 이거 제가 오타가 났어요. 2016년으로 고쳐야 되는데 16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6년이에요. 16년. 2016년 일기 예정신고 기간. 제가 15년인데 이거 미처 못 바꿨어요. 자, 매출 세금 계산서는 몇 매이며 로봇에게 특정 거래처에 대해 발급한 세금 계산서 몇 매이며 매출 세금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건 세금 계산 합계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 합계표는 부가가치를 누르시면요. 이쪽에 메뉴에 있어요. 세금 계산 합계표 요거를 고르라는 문제죠. 자,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입니다. 01, 03. 자, 엔터 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로봇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 로봇이 여기 있죠. 로봇.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을 확대해 보면 로봇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거래처에다가 매수는 5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470만 9천원, 세액은 47만 900원. 그러니까 요걸 찾는 거죠. 매출 세액은 얼마이고 몇 매니 물어봤으니까 5매 47만 900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조회라든가 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창조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창조회사 준비해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 변경하고 창조회사로 가겠습니다. 자, 창조회사.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역시 오류 정정 문제입니다. 8월 15일 날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로서 일반과세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전자가 아니란 뜻이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거 왠지 메인 매출 전표 같아요. 그죠? 부가세는 메인 매출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 8월 15일을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혹시 일반 전표에 있나? 한번 일반 전표에도 가볼게요. 그렇네요. 부가세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문장을 볼까요? 자, 8월 15일에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거를 보니까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반 전표 입력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22만원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824번인데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이라면 이것은 원재료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를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이고 운반비라고 하시는 게 맞겠고요. 공급가액은 20만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대구 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세금에서 발급받은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1번 현금. 그리고 운반비로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운반비잖아요. 원재료 운반과 관련된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11월 25일 문제 갈게요. 주식회사 영월에 외상매출금 800만원을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일반 전표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전표 입력을 가보니까 11월 25일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딱 봐도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영월의 거래처를 보통예금으로 지금 회수한 거래가 되겠죠. 자, 이 거래가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잘못됐죠? 회계처리 영월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돼 있고 초과하는 금액은 조기 결제한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얘기가 조금 틀려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만 원이었다는 거니까 500만 원만큼만 줄여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을 결제한 거다고 돼 있으니까 어음, 자, 그 다음에 결제 받은 것이니까 영월, 이렇게 고쳐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을 갈게요. 자, 9월 1일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중, 자,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00번대의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9월 1일날 지급한 게 있었나봐요. 2016년도 보험료는 8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 여기서 분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0만원 전부 다 올해 비용이 아니라 이 중에 80만원은 내년 거다라는 거죠. 2016년이 아니라 16년도 보험료 맞죠? 이게 이제 올해 보험료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선급 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즉 그렇죠. 40만 원만큼만 내년 비용이죠. 이건 올해 제가 맞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올해 거고 내년 거는, 그러니까 내년 거 2017년 보험료는 이제 40만 원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선급 비용이란 얘기고요. 예, 이걸 이제 처리를 하란 얘기인데, 자, 그럼 분결해 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 이게 4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업부서 보험료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4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입력을 해 보시면 이건 수동결사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자, 12월 31일 자, 차변의 선급비용 하신 다음에 40만원, 대변의 영업부서 보험료니까 4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에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2,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니까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월 달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형자산 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형자산을 계산할 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유형자산을 계산을 할 때는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을 쓰죠. 간접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극히 전산 세무 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직접법을 씁니다. 주로. 물론 이제 원칙은 직접법과 간접법 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법을 쓴다고요. 누계액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산 금액에 직접 빼준다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직접법을 쓴다면 대변의 소프트웨어 금액 직접 빼주고 이게 무형 자산 상각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빼준다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직접법이면 이게 바로 직접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금액이 이게 작년에 감가상각하고 난 금액이 이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용일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2015년도에 취득했고 이게 16년, 17년, 18년, 19년, 18년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해서 감가상각을 한번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지금 2,4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더 상각해야 돼요? 나머지 4년치만 상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액법, 그리고 정액법만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00만 원 되는 거죠.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 상각. 그럼 원래는 2015년도 취득 원가가 3천만 원이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1년치 600만 원 상각하고 난 지금 나머지가 2,400이니까 올해의 감가상각비는 4년치에 대한 걸 생각해보면 6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올해 감가상각비 600만 원이라는 거 요거 좀 스킵을 좀 해주시고요. 이따가 이건 자동결산 가서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1% 대손충당금 설정하다고 돼 있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요거 엄청 쉬워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요걸 수동으로 다 입력해야 되는데요. 전산회계 1급은 이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요. 소프트웨어를 바로 치세요. 그럼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무형자산 삼각비로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를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여기다가 6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6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은요. 자, 여기 위쪽에 있어요. 이쪽에 위쪽을 보시면 대손삼각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좀 확대해 볼까요? 쭉 올라가 보시면 이쪽에 대손삼각이라고 있어요. F8번.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빵 하고 이렇게 나와요. 1%를 설정하겠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대손율이에요. 1%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온만 설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 결산 반영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번 눌러주시면 그냥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부조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확인 사살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학계장학시산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신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외상매출금 금액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역시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지금 맞게 됐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이제 장부조회를 갈게요. 자, 조회도 뭐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자, 특정한 계정 과목의 잔액, 그죠? 어떤 금액을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일단 거래처란 말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핸디캡을 걸어놨죠. 4월 30일 현재.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 조회,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갑니다.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 현재, 4월 30일 현재, 그 다음에 108 외상매출금이죠. 거래처 엔터 이렇게 쳐주면 쭉 나와요. 자, 근데 이쪽에 보면요, 눈 크게 뜨고 보면 여기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 잔액을 한 번만 클릭해주면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요. 자, 볼까요? 정말 우와, 그죠?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 바로 골랐습니다. 자, 포청이 되겠고요. 금액은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7,53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쵸? 신기해요. 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세 예정 신고 1월부터 3월, 영세율, 세금기한서, 과세표준 금액. 과세표준 금액을 물어봤죠? 이제 과세표준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자, 1기 예정 신고죠. 자, 그 다음에 01, 0331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쪽을 좀 확대해 보면, 쭉 보면, 자, 이쪽이 영세율이고요. 영세율 중에서 뭘 물어봤어요? 세금계한서를 발행한 과세표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예요. 1억 4,680. 예,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금액이. 됐습니까? 자, 됐고요. 빠져나오고요. 이거 뭐 쉽죠? 노말해요. 아주 노말해요. 자, 6월 30일 현재, 자, 유동자산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특정 항목으로 물어보잖아요. 이런 카테고리로 물어보는 것들은 대부분 재무상태표가 제일 빠릅니다. 물론 학계장시산표도 좋긴 한데요. 저는 재무상태표를 갑니다. 재무상태표를 가서요. 자, 6월 30일. 자, 유동자산. 여기 있죠? 자, 유동자산이 17이고, 빵빵빵.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자, 이거 컨트롤 K를 씁시다. 컨트롤 K를 눌러서요. 그냥 금액을 쳐주시면 되겠죠? 17이고, 빵빵빵.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유동부채도 보이네요. 자, 유동부채의 금액은, 여기 있죠? 유동부채 금액. 자, 유동부채 금액은 여기 나와 있어요. 483-000-000.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483-000-000. 그리고 빼주기잖아. 빼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 1억 12억 4,6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그렇네요. 예,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정진으로 넘어가죠. 3개까지는 커버가 되겠는데요? 좋아요. 정진까지 보고 좀 쉬죠. 자, 정진 갈게요. 자, 회사 코드 정진으로 바꿔주시고 특별 회차로 가십시다. 자, 역시 오류수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오류수정에 대한 문제 보시고,
자, 6월 7일 운반비 10만원의 출금 거래는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 확인됐다. 이거 왠지 일반 전표 같네요. 일반 전표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0607. 자, 보니까 운반비는 운반비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래요?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니까 이건 뭐예요? 원가에 가산해줘야 되는 부대 비용 아닙니까? 원재료로 처리해야죠. 자, 153 이렇게 원재료로 처리해주라는 얘기고. 자, 이거 됐고요. 야,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줍니까? 자, 6월 10일 5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딱 보니까 국민연금이 매일 매출 전표에 나올 일은 없잖아요. 일반 전표로 가죠 뭐. 자 6월 10일.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쭉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원이 있는데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했대요. 자, 근데 그죠? 알고 보니까 40만원은 생산직원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러면 60만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란 뜻이고 40만원이 생산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 100만원 중에서 자, 60만원만 이렇게 남겨놓으시고요. 이 빈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517 세금과 공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자, 됐고요. 자, 땅땅. 자, 그 다음에 6월 30일 거를 보니까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럼 이건 메인 매출전표 같은데 6월 30일. 자, 메인 매출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0630 들어가 보니까 면세 행사 물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미 월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니까 행사 물품인데 쭉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영업부 직원 체육대 800번대 뭔가 경비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체육대 복리후생비인 것 같은데 도미 월드로부터 행사 물품을 550만원 부가세 포함. 아하, 과세인데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 정상적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전자에 체크는 돼 있고 면세 그죠? 이걸 51번으로 바꿔볼까요? 도미 월드. 그러면 공급가액이 500이 아니라 550이 아니고 500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자 뭐 다 맞고요. 도미 월드도 맞고요. 그다음에 현금 지급받고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고 돼 있어요. 격리 직원이 면세매 잘못 해결처리했다. 이 격리 직원은 조만간 잘리겠어요. 자, 원재료가 아니죠. 요거를 81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뭐 이거죠 뭐.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결산 갑니다. 땅땅땅. 자, 결산 두 문제 나왔네요. 기말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답이 보여요. 그죠? 수동 분계죠. 자, 50만원이다. 이건 거래처는 안 걸죠. 자, 차변에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이자는 미수수익. 아직 못 받은 이자. 그 다음에 50만원. 대변에 못 받은 이자니까 뭐예요? 이자 수익이지 뭐. 50만원. 인식을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다. 이게 손익의 예상 발생 아니겠습니까?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자, 12월 31일 차변에 자, 미수 수익. 그다음에 5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끝. 됐고요.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비. 아까 우리 소프트웨어 상각비를 했었죠?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겠네요. 와, 이야, 이거 대박이다.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신용신한권, 소프트웨어.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요. 자, 엔터 치고 들어가고. 자동 결산 사항이죠? 컨트롤 F 눌러서, 실용하고 엔터 치면 바로 신용신한권 나오죠? 여기다가 120만원 입력하고요. 소프트웨어, 바로 밑에 있네. 180만원 입력하고요. F3번 눌러주면 됩니다. 전표 추가, 끝. 맞아 나오시면 되겠고. 신났어요, 아주. 전 전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조회. 1월부터 3월까지의 제조 경비 중. 이렇게 특정한 카테고리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일개표 아니면 월개표인데, 월로 물어봤으니까 월개표 같네요. 가장 많은 비용이 계상된 계적 과목과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제조 경비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을 한꺼번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보면, 우리가 1월개표. 자, 1개표. 나오죠? 예. 못 찾을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월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월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겁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코드를 또 막 이렇게 찾잖아요. 이쪽을 보시면 계정 코드라는 게 보여요. 얘를 눌러봐요. 그러면 코드가 싹 보여요. 싹 보이잖아, 그거 봐. 그죠? 싹 보이지? 이거 보이지? 싹 보이잖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뭘 물어봤죠? 제조 원가를 제조 경비를 치시면 쭉 나와요. 여기 제조 경비 카테고리, 요건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를 잠깐 뭐 가렸다. 잠깐만요. 여기 안에 범위에 포함되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범위를 자르자면 요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전까지니까 요렇게 요게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뭡니까? 이제 코드는 여기 있죠. 코드는 또 요렇게 있는 거죠. 요게 코드지. 요게 코드야.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비용이 뭡니까? 외주 가공비가 제일 많네요. 네. 코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하라 그랬으니까 533번 외주 가공비 533번이지 뭐. 됐습니까? 뭐라고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계정 코드 이거 누르면 싹 다 보여. 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16년 11월 중 이제 올해죠. 11월 중 발생한 총 제조 원가는 10월 발생한 제조 원가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하였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봐야 되나? 아니죠. 이것도 결국에는 월계표 조회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조 원가 명세서는 누적치가 반영되는 거고 월계표는 특정 월만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계표를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요. 1월계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월로 갈까요? 그냥 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11월. 이러면 11월 한 달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니까 뭐, 제조 원가, 이게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1135. 컨트롤 K를 눌러놔요. 그러면 이제 111354000 이렇게 일단 빼놓고, 여기 후보자로 빼놓고, 후보자로. 그 다음에, 다음에는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냐고 물어봤으니까 10월. 그럼 이제 또 제조 원가를 찾아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컨트롤 C 눌러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버려.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나오잖아. 8476200 이거죠. 이거만큼 증가했다고 돼 있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컨트롤 K를 잘 활용을 하면요. 계산기를 굳이 두드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부가세 문제가 어김없이 한 문제씩 나와요.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 4월부터 6월이래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한 과세 공과액과 건수는 물어봤어요. 잘 봐요. 한국말 잘 들어봐야 돼. 발급 받아래. 매출 아니야 이거. 매입. 그죠? 매입. 그럼 뭐예요? 61번 현과가 공급가액이 얼마고 몇 건이나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디서 조회하시는 거냐면 이건 잘 들어봐요. 이거는 매입 매출장이라는 서식이 있어요. 매입 매출장. 여기 들어가면 유형별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매입 매출장 여기 누르시고 자, 4월부터 6월 들어가시고요. 매입이니까 3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61번 현과잖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현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3개월 동안이니까 이제 분기 누계를 보시면 돼요. 분기 누계 이거예요. 3개월 동안. 그다음에 건수는 4건이라고 했으니까 4건. 그다음에 과세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공급가액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1450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정답이 되겠다. 건수는 4건, 금액은 14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그냥 할만하죠. 예. 자, 다음 회차 하늘테크부터는요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